어느 날 저녁, 소파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옆에 앉은 배우자의 옆모습을 바라본 적이 있으셨나요? 예전에는 그냥 단연하게 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손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주름이 생겼지? 언제부터 저렇게 머리가 하얘졌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모습이 안쓰럽고 괜히 가슴 한켠이 시큰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안 하던 말을 건네게 됩니다. 밥 더 먹어. 고생했어. 오늘 힘들었지? 그 말을 하는 자신도 스스로가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분명 그러지 않았는데 말이죠. 오히려 같은 이유로 싸우고 같은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고 그 사람이 때로는 경쟁자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갑자기 불쌍하게 보이고 내가 더 잘 챙겨줘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성격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나이 들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혹은 내가 좀 더 어른이 된 것이라고 여기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감상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감정의 뿌리에는 아주 구체적인 심리학적 구조 변화가 있습니다. 뇌가 변하는 방식이 있고 관계를 인식하는 시선이 달라지는 방식이 있고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 내가 왜 그 사람 옆모습에 괜히 코끝이 시큰해지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변화는 단순히 감정이 물러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삶의 후반부로 갈수록 훨씬 더 정교하고 깊어지는 방식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이 나이 들수록 배우자에게 더 따뜻해지는 건 나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뇌가 더 현명해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야기해야 할 건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젊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 시간을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경험합니다. 이걸 연구한 심리학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수십 년에 걸쳐 추적, 관찰해보니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남은 시간이 많다고 느낄 때와 적다고 느낄 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선택하고 감정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얼마든지 시간이 있다는 감각 속에 삽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고 지금의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면 그냥 거리를 두거나 소모적인 싸움을 이어가거나 맞지 않는다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무한하다는 감각이 관계를 소모적으로 다루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감각이 달라집니다. 이걸 비유로 설명해 드리자면 사람이 젊을 때는 광활한 들판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으로든 걸어갈 수 있고 시야 끝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아도 그냥 걸어가면 된다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들판의 경계가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게 어렴풋이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달리기를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게 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야 할지보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이 변화가 생기면 사람은 관계의 질에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예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배우자의 작은 피곤함이 눈에 들어오고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배우자의 존재가 갑자기 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뇌의 우선순위 체계가 실제로 바뀐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바로 공감의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는 신경회로가 더 활성화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뇌 촬영을 통해 살펴보니 나이가 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장면을 볼 때 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감정적으로 연결된 대상을 볼 때 이 반응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게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배우자가 힘들게 뭔가를 들고 올라오는 모습을 봤을 때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장면이 이제는 가슴을 건드립니다. 배우자가 혼자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괜히 마음이 쓰입니다. 그냥 자고 있는 모습이 가여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뇌 안에 그 사람에 대한 깊은 감정적 지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그 지도가 더 선명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우자의 옆모습에 괜히 코끝이 시큰해지는 건 여러분이 물러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싸운 시간이 뇌 안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오랜 관계를 그만큼 소중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배우자가 불쌍하게 느껴지는 데는 또 다른 심리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취약함을 인식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젊을 때는 자신도 타인도 강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도 괜찮아야 하고 배우자도 버텨줘야 하고 둘 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힘들어 보여도 그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하면 답답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나도 힘든데 당신도 이러면 어떡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취약함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체력이 달린다는 걸 실감하고 어떤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타인의 취약함을 바라보는 시선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내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단한 건지 알게 되는 겁니다. 직장 일을 예로 들어볼게요. 30살 때는 야근을 끝내고 집에 들어온 배우자가 축 처져 있으면 왜 저렇게 기운이 없지? 하고 지나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이 넘어서 자신도 똑같이 기진맥진하게 퇴근한 날들을 수십 번 경험하고 나면 배우자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고단한지를 몸으로 아는 거죠. 그게 안쓰러움으로 바뀝니다. 이걸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개념이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이걸 공유된 취약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약함을 직접 경험하면 그 약함을 갖고 있는 타인을 향한 공감이 이론적 수준을 넘어 실감적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냥 힘들겠다가 아니라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아니까 하는 수준의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감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더 챙겨주고, 더 배려하고, 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것들에 손이 먼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배우자와 가장 많이 싸우고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 시절에는 서로에 대한 불만도 크고 기대도 크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마다 관계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그 시절을 돌아보면 그때 싸웠던 내용이 얼마나 사소한 것들이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가 이해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가 얼마나 심하게 굴었는지가 떠오르면서 괜한 미안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게 단순한 기억 왜곡이 아닙니다. 나이 들면서 사람은 과거의 감정을 재처리하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의 감정이 너무 강렬해서 그 전체 그림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쌓이면 그 사건에서 한 발 물러선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가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에 그 사람 나름의 맥락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 내가 너무 날카롭게 굴었다는 것도 보이게 됩니다. 이 인식이 쌓이면서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미움과 경쟁심 대신 연민과 연대감이 자라납니다. 한 연구에서 50대 이상의 부부들을 관찰했는데 흥미로운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부부들은 젊은 부부들에 비해 갈등 상황에서 훨씬 더 빠르게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대방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냥 지쳐서 싸우기 싫어진 게 아니라 뇌가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자체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젊을 때보다 오히려 감정 조절 능력이 정교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경험이 쌓이면서 뇌가 학습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나이 들수록 배우자가 짠하게 느껴지는지의 핵심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남은 시간에 대한 감각이 달라지면서 관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하나는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에 대한 감정적 회로가 깊어지는 것. 하나는 자신이 취약함을 직접 경험하면서 타인의 고단함을 몸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는 과거를 재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그 사람을 향한 시선이 연민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그 지형 위에서 배우자를 바라보면 예전에는 그냥 있던 사람이
이제는 오래 함께 살아온 동반자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반자가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걸 가장 극적으로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팠을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큰 병을 얻거나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을 때 처음으로 그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걸 실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로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프기 전에는 하지 않았던 말을 하게 되고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단지 겁에 질려서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 이 관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처음으로 몸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감각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큰 사건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50대 중반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방에 갔는데 배우자가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샤운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모습이 너무나 수고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그 사람한테 아침에 커피를 먼저 타줬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였는데, 그게 전부였는데 그 작은 행동이 뭔가를 바꿔놓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사실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장면에서 갑자기 그 사람이 짠하게 보이는 순간이요. 그 감정이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건 여러분의 뇌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소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이 감정을 어떻게 실제 관계로 이어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짠하게 보이는 감정이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그 감정을 그냥 혼자 느끼고 끝내버립니다.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이 참 고생했는데 하면서도 막상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굳어집니다. 젊을 때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계의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서로 무뚝뚝하게 지내온 부부라면 갑자기 고마워, 수고했어 라고 말하는 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내 마음속 감정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이 안쓰럽고 짠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감정이 행동이나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뇌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감정이 있다는 것과 그 감정이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관찰을 소리로 바꾸는 겁니다. 배우자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짠하거나 안쓰러운 감정이 드는 순간 그 관찰을 그냥 짧게 말로 꺼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힘들어 보이네. 많이 피곤하지? 이런 식으로요. 거창한 말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보고 있다는 신호만 줘도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파트너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관계의 안정감이 올라갑니다. 화려한 행동보다 내가 당신을 보고 있다는 존재 확인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행동의 문턱을 낮추는 겁니다. 마음이 있어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뭔가 의미 있는 걸 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계에서 가장 누적 효과가 큰 건 자꾸 반복적인 행동입니다. 물 한 잔 갖다 주는 것, 소파 옆에 살짝 더 붙어 앉는 것, 잘 자라는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쌓일 때 관계가 달라집니다. 뇌는 한 번의 큰 감동보다 작은 신뢰들의 반복에 더 깊이 반응합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수고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이 들면서 배우자의 과거가 달리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이제야 보이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보인다면 그 말을 지금 해도 됩니다. 그때 많이 힘들었겠다. 그때 내가 못 알아줬는데. 이런 말들이 늦은 것처럼 느껴져도 맺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뇌는 오래된 감정도 지금 듣는 말 한마디로 다르게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소급해서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말에는 있습니다. 네 번째는 취약함을 나누는 겁니다. 나이 들면서 배우자가 짠해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사람의 고단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라면 매 고단함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관계를 단단하게 합니다. 나도 요즘 좀 힘드네. 이런 말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를 훨씬 가까이 만듭니다. 강한 척을 내려놓는 것. 그게 나이 들어가는 관계에서 서로를 더 깊이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공유된 취약함은 둘 사이의 거리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미래를 같이 상상하는 겁니다. 남은 시간에 대한 감각이 달라졌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를 배우자와 같이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됩니다. 나중에 우리 이거 한번 가보자. 이 계절에 저기 한번 가보면 좋겠다. 이런 가벼운 상상도 충분합니다. 함께 미래를 그려보는 행위는 지금 이 관계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감각을 두 사람 모두에게 줍니다. 그 감각이 현재의 관계를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한번 모아볼게요. 나이 들수록 배우자가 짠하고 불쌍해 보이는 건 세월에 감상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뇌가 실감하기 시작하면서 관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고 오래 함께한 사람에 대한 감정 회로가 깊어지는 것이고 자신의 취약함을 경험하면서 타인의 고단함을 몸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과거를 새로운 시선으로 재처리하면서 연민이 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그 사람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더 넓게 보게 됩니다. 젊을 때는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에 반응하며 살았다면 나이 들면서는 그 사람 전체,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 전체를 한 번에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시선 위에서 배우자는 더 이상 나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시간을 함께 버텨온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게 안쓰러움이고, 그게 연민이고, 그게 사랑이 더 깊어지는 방식입니다. 나이 들어 배우자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지는 마음은 약해진 게 아니라 마침내 그 사람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자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시큰한 적이 있다면 그 감정이 생겼을 때 그냥 한마디를 꺼내보세요. 오늘 힘들었지? 고생했어.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이야기가 필요한 분께 이 영상을 한번 보내주세요. 가까운 사람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에 대해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맙다고 느낀 순간이 언제였는지 댓글로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